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해요. 남편은 도시에서 회사 다니고 저는 여기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편 시고모님이 바로 옆 건물에 혼자 사세요. 칠순이 훌쩍 넘으셨는데 건강은 좋으신 편이에요. 남편이 늘 그러더라고요. 고모 좀 챙겨줘. 외로우시잖아. 우리가 챙겨드려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마다 반찬 세네 가지씩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명절 때는 우리 집에 모시고, 아이들 생일이면 케이크도 예쁘게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 생신 때는 옷도 사드리고 외식도 모셨고요. 근데 시고모님은 저한테만 차갑게 대하셨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냉장고에 그대로 일주일씩 놔두시고 다음에 가면 곰팡이 핀 채로 있었어요. 아이 생일 케이크는 다음날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고모님,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짜게 못 먹어서. 그러면서 제가 사다 드린 과일은 잘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만 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 생일 케이크를 갖다 드렸는데 다음날 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이요. 고모님, 어제 드린 거 왜 안 드셨어요? 내가 단 걸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분명 괜찮으시냐고 물어봤고 고개 끄덕이셨는데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해드려도 싫은 표정이시고 가끔은 노골적으로 되돌려 보내세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할 땐 고마워하는 척 하시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참 착하더라.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제일 이해 안 됐던 건 둘째가 고모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시고모님이 과자를 주시길래 고맙다고 했죠. 집에 와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거예요. 봉지도 눅눅하고 색깔도 이상했어요.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고모님, 아이들 간식은 유통기한 확인하셔야 해요. 그깟 거 가지고 뭘 그래?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하게 커서 문제야. 내가 어릴 땐 그런 거 안 따지고도 잘 컸어. 아니, 석 달 지난 과자를 먹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시고모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꾸 잘해드리래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시고모님한테 실례한 적 있어? 무슨 소리야? 고모가 원래 좀 까칠하신 분이야. 나한테도 어릴 땐 무섭게 대하셨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만 차가우실까?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생각했는데 답은 안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몰랐죠. 엄마가 쓰러지신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장 보러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한 달 계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요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빵집 오픈하고 점심시간에 요양원 가서 엄마 식사 도와드리고 다시 빵집 와서 마감하고 저녁에 또 요양원 가서 재활운동 도와드리고요. 주말엔 시고모님 반찬까지 챙겨야 했고요. 잠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몸무게는 2달 만에 8kg가 빠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엄마 아프다며? 내가 좋은 약초 알아. 가져갈게. 아니에요, 고모님. 엄마가 지금 병원 치료받고 계셔서요. 괜찮아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이 뭘 알아. 의사들이 돈만 밝히지. 약조차 먹으면 금방 좋아져. 고모님, 엄마가 지금 약도 드시고 계셔서 저희 맘대로 다른 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약이 문제야. 그게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거야. 내 말대로 해봐. 다음날 정말 오셨어요. 커다란 검은 봉지에 뭔지 모를 약초 가득 들고요. 이거 다려서 하루에 3번 먹여. 한 달이면 벌떡 일어나. 정중히 거절했는데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오셔서 환자분께 뭔가 드시게 하려고 하시는데요. 급하게 달려갔죠. 시고모님이 엄마 침대 옆에서 보온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뚜껑을 열어서 막 따르려고 하시는 참이었어요. 고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좋은 거 해주려는데. 간호사 2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시고모님을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님, 엄마가 지금 예민한 상태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만 해야 해요. 너 지금 내가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시고모님이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한테 왜 그렇게 대했어? 고모가 엄청 서운해 하시잖아.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은데 함부로 뭘 먹이시려고 해서요. 고모 마음이 그런 건데 좀 받아들이지 그랬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시고모님이 더 자주 오셨어요. 이번엔 뜸을 뜨겠다고요. 등에 뜸을 떠주면 기운이 돌아. 내가 직접 해줄게. 고모님, 요양원에선 허락 안 해줘요. 그럼 집으로 잠깐 모셔와. 엄마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말씀드렸더니 시고모님이 차갑게 웃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엄마 낳게 하고 싶은 거 맞아?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엄마 챙기고 있었거든요. 빵집은 적잖하고 아이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요. 그런데 시고모님은 제가 엄마를 제대로 안 돌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병원만 믿고 있으면서? 그날 집에 와서 울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주중인데도 집에 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수고했어. 요즘 힘들지?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다녀올까? 아이들은 엄마가 봐주신대.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너 너무 무리했어. 좀 쉬어야지. 그날 저녁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엔 절대 안 하는데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저한테도 차도 타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이 제 힘든 걸 알아준 거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준비해줬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를 펼쳐보니까 운영권 위임, 임대수익 정권, 지분 조정, 이런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엄마 건물 운영권과 수익 전부를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나 이런 거 잘 몰라. 장례 끝나고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 아, 그래? 그럼 그때 하자. 남편이 너무 쉽게 물러나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보통은 한 번 더 설득하거든요. 그날, 그날 저녁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췄는데 제가 들렸어요. 아직 도장 못 받았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는데 남편이 대답했어요. 고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장례 때 정신없을 때 다시 해볼게요. 잠깐의 정적 후에 고모 지분도 다 계산해 놨잖아요. 2억 확실히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 지분? 2억? 그 말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남편이 통화 끝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이불을 꽉 잡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친절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차 타줄 때도 다정하게 웃을 때도요.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틀 뒤 남편이 또 말했어요. 여보, 엄마 건물 관리 문제 생각해봤어? 요양원 건물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잖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아? 그건 장례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돼? 아, 그래, 천천히 하자. 또 너무 쉽게 물러났어요. 다음날 시고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고모님, 그날은 애들 아빠랑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돼. 꼭 봐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전화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남편이랑 시고모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꽃다발도 여행 제안도 설거지도 어깨 주물러 주던 것도 전부 조건부 다정함이었던 거예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날 다정함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제 손도 못 잡아보시고 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친정 근처로 잡았어요. 남편이 와서 장례 절차를 다 처리해 줬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시고모님도 오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야 해.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시고모님한테 받았던 차가움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가시고 저는 빈소 옆 작은 휴게실에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시고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요. 이걸 마셔. 한약 달인 거야. 기운 좀 차려야지. 괜찮아요, 고모님. 마셔. 네가 쓰러지면 누가 장례 치러. 잔에 따라주시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한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술 냄새도 섞여 있었고 뭔가 쓴 냄새도 났어요. 이게 뭐예요? 약술이야.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 빨리 마셔. 저는 마시는 척 했어요. 입술만 대고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 마셨어? 네. 잔 좀 보자. 순간 심장이 쿵 했어요. 잔을 보이는 순간 제가 안 마신 게 들킬 것 같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잔을 들고 나가서 옆방 탁자에 놓인 빈잔이랑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원래 잔은 휴지통에 버렸어요. 고모님, 제가 좀 누워있을게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 푹 자. 시고모님이 나가셨어요. 문을 닫으실 때 제가 봤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걸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기더라고요. 얼마나 잤을까요? 소리에 깼어요. 옆방에서 남편이랑 시고모님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고모, 왜 그랬어요? 약을 더 많이 넣었어야죠. 미쳤어? 사람 죽일 뻔했잖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유서는 바꿨어요? 변호사가 내일 온대. 근데 나는 이거 못하겠어. 고모도 돈 받기로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도와줬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을 더듬었더니 핸드폰이 만져졌어요. 녹음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장모님 병원비며 요양원비며 다 제가 냈어요. 근데 유서에 제 이름 하나도 없다고요. 다가구 주택이랑 요양원 건물이 다 합하면 80억인데 다 처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게 원래 네 돈이야? 제 와이프 몫은 제 거죠. 근데 처제가 70%를 가져가요. 이게 말이 돼요? 처제한테 물어봤어? 나눠줄 수도 있잖아. 고모는 몰라요. 우리 와이프 동생이 얼마나 독한지. 절대 안 줄걸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야, 유서조작은 범죄라고. 고모도 이미 공범이에요. 정적이 흘렀어요. 고모, 처음 계획대로 해요. 내일 변호사 오면 유서 바꾸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제가 고모 목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갈래. 지금 가시면 저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고모도 아시잖아요. 시고모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은 어떻게 구한 거야? 고모가 주신 수면제 있잖아요. 그거 몇 알 더 넣었어요. 미쳤어, 아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녹음 파일을 다 들려줬어요.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거 유서 위조 시도 살인미수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가족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경찰이 바로 움직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연행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요. 시고모님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셨어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셨대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다고 해요. 남편은 구속됐어요. 변호사가 제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보냈대요. 합의하자고요. 안 합니다. 부인, 가정도 생각하셔야죠.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더 안 합니다. 제 아이들한테 그런 아빠를 보여줄 수 없어요. 형사재판이 진행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애원하는 얼굴이었죠. 판결은 징역 3년이었어요. 유서 위조 시도 상해 미수로요. 민사로는 위자료 2억을 받았어요. 이혼도 바로 진행했고요. 시고모님은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적극 가담은 아니었고 마지막엔 말리려 했다는 게 인정됐대요. 재판 끝나고 시고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안하다.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고모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처음엔 몰랐어. 근데 중간에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 돈 준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밖엔 못하겠다. 고모님, 그래도 마지막엔 막으려고 하셨잖아요. 너무 늦었지. 시고모님이 우셨어요. 저는 안 울었어요. 고모님, 이제 그만 만나요. 저도 고모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시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어요. 엄마 유산은 동생이랑 반반 나눴어요. 동생이 처음엔 사양했지만 엄마가 반반 나누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몫으로 빵집을 새로 지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바다가 보이는 자리예요.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한동안 못 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괜찮아. 큰애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빵집은 잘 돼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엄마 생각하면서 만든 빵이라고 하면 다들 맛있다고 해요. 아이들도 많이 웃어요. 엄마가 편안해지니까 애들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가끔 남편한테서 편지가 와요.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답장을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읽지도 않아요, 이제. 시고모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안부는 가끔 듣지만 찾아가진 않아요.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누가 저를 속이려 해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요. 그 누구의 다정함도 협박도 눈물도 이젠 안 통해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만 지키면서 살 거예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작은 빵집에서 아이들이랑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